자, 여러분들, 중국은 이란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딱히 한 게 없네? 중국이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외교 그 스피커는 한 얘기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자, 한번 봅시다. 비판도 안 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중국은요, 물론 이란이랑 우리 동맹, 우리 브라더, 숑디, 따거, 내가 형이야, 아마 이러지만 이란을 위해서 미국과 충돌할 생각이 전혀 없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경제, 지정학적으로 많이 얽혀 있음. 만약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면 미국의 제재가 혹은 보복 제재가 더 커지거나 2차 무슨 보복이 올지도 모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희토루까지 내주면서 자기들 생명줄 지금 보존해놨잖아. 자기 자녀들의 유학.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란 편을 들어가지고 이란에다가 뭐 군대 물자를 보낸다? 그건 뭐 미국이랑 그냥 맞짱뜨자는 거 아니야. 못합니다. 중국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국영기업 화웨이나 뭐 국영은행 이란과 거래했다가 제재당한 사례도 옛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우리 숑디 우리 브라더 맞는데 너를 위해서 미국까지 화나게 할 생각은 없어. 요거. 그리고 중국이 일단 군사적으로 중동에서 영향력은 매우 약합니다. 일단 뭐 중국은 중동에 뭐 항공모함도 없고 해외 주둔기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란을 돕는다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이미 중국은 러시아 전쟁을 지원 중입니다. 딴 데 지원할 그게 없어. 중국도.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부품, 기술적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이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국제 고립이 심해질 위험이 큽니다. 야, 이게 진짜 다 이렇게 엮여 있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요, 중동이랑 이렇게 그리고 이란 쪽이랑 잘 지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에너지와 자원만 중요할 뿐 군사 동맹은 아니다 이거야. 이란에서 에너지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사는 게 중국이래. 그러니까 니들 에너지 우리가 많이 살게. 우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니들이 위험에 처했다? 군대까지 보내주긴 좀. 그건 좀. 중국은 이란의 자원, 시장,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접근하는 거지, 진짜 안보 위기 시 군사 동맹처럼 보호해줄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친구지만 피를 흘릴 친구는 아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특성이 또 여기서도 나오는 게, 여러분들 중국의 그 스피커, 중국의 외교부 스피커 있잖아, 발언인, 대변인, 걔가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 무슨 뭐 짤랑 짠수 뭐 이런 거 썼잖아. 전투 늑대 화법 굉장히 세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굉장히 세게 얘기잖아. 그리고 미국한테 털려도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냥 입만 세지 실제로는 세지가 않아요.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장난을 많이 치지. 중국이 어디 뭐 누구랑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거 봤어요? 입만 살아있어. 입만.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중국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국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간부들, 중국의 공산당들은 시진핑을 포함한 그 윗대가리들 있잖아. 걔네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해먹으면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뭐냐? 국익이 아니야. 걔네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는 체제 유지와 경제 생존입니다. 체제가 유지돼야 걔네들이 계속 그 위에서 밑에 10억 거느리면서 살 거 아니야. 그게 걔네들한테는 중요한 거야. 잘못 전쟁했다가 졌을 때 이거 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때 만약에 전쟁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윗대가리들 숙청당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도 전쟁을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지금도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전쟁을 왜 해? 이미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굳이? 전쟁? 하지만 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국뽕수립이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니들은 공산당을 믿어야 니들이 잘 살아. 니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은 우리 공산당밖에 없어. 이런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가를 운영하기보다는 이 권력 독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국이 뭐 이란이든 어디든 간에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 많이 보냈잖아 옛날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돈을 빼가지고 어디를 지원한다고 한다? 지금 중국 안에 난리 나요.
특히 만약에 지금 뭐 이란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뭐 무슨 무기를 보내준다? 안 그래도 러시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 내부가 일단 지금 경제가 붕괴하고 있어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외자 이탈, 지방 정부 부도, 대기업의 몰락. 지금 중국은 지금 이미 지금 난리야.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맹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근데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까지 도와준다? 그럼 무너지죠. 안 그래도 지금 체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체제가 더 불안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중국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중국의 GDP의 60% 이상은 수출, 제조업, 글로벌 투자에 의존. 전쟁이 나면 외자 유출, 무역 차단, 기술 제재, 즉시 경제 마비가 옵니다. 솔직히 지금 중국이 지금 당장 경제 마비가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전쟁에 여기서 참여를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 다 주요 무역국이에요. 이런 데서 중국이랑 무역을 안 한다? 이건 뭐 전쟁 벌였다가 자기 발목 잡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안 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이유 중에 한 개. 이건 진짜 높은 이유 중에 한 개. 중국은 말 그대로 체제 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제 내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얘네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제공해주고 넌 나한테 권력을 제공해줘. 이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사이야. 그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근데 걔네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리고 정말 이 전 세계의 G2라는 나라의 최고의 우두머리 쪽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새끼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원로들, 그리고 중국에 알려지지 않는 부자들. 중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그냥 중국에서 뭐 이렇게 공개된 부자들 있잖아.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디 뭐 옛날에 헝따 그룹의 회장, 뭐 어디 뭐 BYD 회장, 샤오미 회장, 뭐 돈 많다고 뭐 많아봤자 중국의 리얼 부자들은 걔네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중국 공산당의 상부층,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지금 시가군이 잡고 있잖아요. 시진핑의 군단들. 그리고 옛날에 뭐 태자당 혹은 상하이방, 뭐 중국의 뭐 공청단 이런 중국의 권력을 잡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해외 부동산은 당연히 있고 외화 자산도 엄청 많고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는 상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전쟁할 것처럼 얘기를 세게 하지만 전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스탠스가 이거야. 전쟁 안에서 이긴 게 최고의 승리다. 그러면서 국민한테는 외부의 외신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외부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이겼다. 항상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중국이 국민들한테는 요즘 그 수뇌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오야오링시엔. 이 말을 너무 많이 써. 야오야오링시엔 이게 뭐냐? 우리는 저 앞에 가 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저 앞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야오야오링시엔 이 말을 정말 많이 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건 웃기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불쌍한 거지. 진짜 불쌍한 게 뭐냐? 중국에서 정말 해외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9억이야. 그 사람들은요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외국을 가보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정말 아무리 못 살아도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아. 마윈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윈이 85년도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대. 그 전까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인 줄 알았고 중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대. 80년대 중국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거야. 근데 중국은 정말 불쌍하게도 그런 인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맞아요. 북한 주민이랑 똑같아. 중국에서 물론 VPN을 쓰면 벽 밖에 있는 바깥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진실을 알게 되잖아. 하지만 정말 불쌍한 건, 정말 안타까운 건 VPN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구글이랑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 체제 내의 사람들, 부자들은 전쟁이 나면 이제 뭐 자산이 묵히고 뭐 해외망 봉쇄되고 자기 가족이 이제 뭐 위험에 처해지고 이런 거를 걔네들도 싫어하니까 절대로 전쟁은 안 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걸 국내용 정치 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안 먹혀. 뭐 외국에서 그게 먹히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말을 세게 해. 야, 미국한테도 말 세게 하고 여기저기 말 강경하게 해. 야, 니들이 먼저 와. 니들이 전화해. 니들이 먼저 해. 이러다가 뒤에 가서는 막 협상당 빨리 보내고 타협해주고 이것저것 다 타협해주고. 아, 우리 최고의 무기, 히토류 절대 안 내준다. 결국은 내줬지만 그 내줬다는 걸 국내에서 기사로 막아버렸잖아. 국민만 모르면 된다. 얼마나 병신 같은 짓입니까? 아, 참. 국내용 정치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세게 말해. 왜냐? 국내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공산당이 최고야. 야, 중국 공산당이 세네. 와, 최고야. 그래야 이제 그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중국의 군대가 진짜 아무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나라의 이 군인들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 그건 당연히 뻔하죠, 그죠? 중국 군대가 이제 인민해방군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은 실전 경험이 1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마지막 전쟁 경험이 1979년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그때가 중국의 마지막 전쟁이었어. 근데 그때 졌대요. 거의 졌대. 그리고 또 무슨 중국 군부대, 중국 군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군인들이 이제 들고 싸우는 게 뭐 버튼을 누르든 뭐 조정을 하든 그게 이제 무기잖아요. 근데 중국의 무기, 중국은 옛날부터 이 군사 쪽에서도 비리가 엄청 심했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어. 미사일을 만드는데 미사일에 들어갈 어디 이게 분담을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미사일에 들어가는 탄두 쪽에 그 포장하는 그 금속, 그 금속 뚜껑, 예를 들어서 미사일 뚜껑을 어떤 여기 회사에다가 수주를 했어. 니들이 만들어. 그럼 이제 뭐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서 야, 그 미사일 두께를 꼭 1cm까지 해야 되나? 그건 너무 두껍지 않아? 야, 0.5cm로 해.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돈 남은 거, 야, 그거 우리가 해먹자. 그 내가 나눠줄게. 야,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 꼬리 부분, 야, 그거 꼭 금속으로 해야 되냐? 야, 플라스틱으로 바꾸자, 그거. 야, 어차피 터지면 몰라. 그걸 왜 그렇게 비싼 금속으로 해야 돼? 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그 남는 돈, 야, 우리가 나누자. 이런 비리잖아. 화약, 야, 그 비싼 걸 꼭 10kg까지 넣어야 돼? 야, 8kg만 넣어. 야, 2kg 깎는다고 일단 그쪽 나라 가서 터지는 거 아니야? 딴 데 가서 터질 텐데 그걸 누가 알아? 야, 터지면 아무도 몰라. 10kg 들어갈 거 8kg만 넣자. 그 남는 돈, 예산, 야, 우리가 해먹으면 되지. 이런 비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잖아. 실제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기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군용 신발이랑 군복 있잖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거든. 군화, 군복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너무 이게 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막 밑창이 뚫리고 막 혓바닥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냥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을 빼간 거잖아.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윗대가리들이 다 해먹은 거지. 근데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비축해 두고 있는 이런 무기들이 정말 전장에 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할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봐봐. 중국의 군인들이 훈련 강도가 과연 얼마나 강할까? 그리고 솔직히 걔네들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 중국의 무슨 특수부대 이런 애들이 훈련 강도가, 그리고 조직적인 움직임, 실제로 전장에서의 실전 배치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과연 얘네들이 잘 싸울지, 그리고 부패 장교, 부패 군부대 간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병력들이 과연 지금 그렇게 셀지 뻥튀기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보고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중국의 군대에 대해서 좀 아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가 중국 군대를 들어갔어. 옛날에 저랑 동창이었던 친구가 중국 군대를 들어가지고 어느 하루 동창회에 나왔는데 애가 군인이 돼 있더라고. 근데 군인인데 간부야, 심지어. 야, 네가 그냥 너 대학도 안 갔잖아. 걔 대학도 안 갔거든, 공부를 못 해가지고. 돈 주고 자리 산 거래. 백으로 관시. 걔 아빠가 돈이 진짜 많았어요. 걔 취미가, 지금도 애 잘 살고 있거든, 취미가 그냥 슈퍼카 수집이야. 근데 애가 워낙 이제 개판인 거지. 개판이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아빠가 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에 집어넣은 거지. 관시를 통해서. 근데 워낙 이게 막강하니까 자기 자식이 군대에 그냥 쫄병으로 들어가는 거 넣고 간부로 넣어버린 거야. 그런 새끼가 전장에 나와가지고, 제 친구지만 그런 새끼가 전장에 나와가지고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냐고. 그게 전쟁이 돼? 이건 실제로 내 친구 얘기야. 근데 걔는 지금 어떻게 사냐? 걔 집이 돈이 워낙 많은 애야. 나중에 군대도 재미없었나 봐. 군대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민 갔어요. 캐나다 쪽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취미가 슈퍼카 수집이래. 슈퍼카 수집. 그러니까 SNS에 보면 맨날 지 차 올리고 뭐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살은 계속 찌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분들 중국은요 군대를 들어가잖아. 군대를 들어가서 군인이 되잖아요. 중국의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군인이 되면 대우도 되게 좋고 군인 되면 정말 중국의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농민들한테 군대는 직업이거든. 그 꿈의 직업이거든. 꿈의 직장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군인을 하려고 하니까 군대도 아무도 안 받아. 백이 있던가 아니면 진짜 우수하던가 그런 식으로 군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군인들이 뭘 하겠어. 그냥 식량만 축내는 애들이지. 여러분들 제 옛날에 중국에 축구가 안 되는 이유 축구 똑같은 거야. 축구 선수를 실력 보고 뽑아야 축구팀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축구 선수를 실력 안 보고 백으로 뽑아. 국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 좋은 축구 선수가 있어. 근데 얘를 뽑으려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랑 친해. 돈도 주겠대. 자기 아들 뽑아달래. 딱 봤는데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뽑아줄게.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거야. 군대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야. 이 뭐 전쟁에 뭐 어떻게 싸우겠어 이거? 그러니 중국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피할수록 걔네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절대 전쟁을 싫어할 수밖에 아니면 참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이유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들은요 일단 저 위에 수뇌부들부터 탑급 수뇌부들부터 윗대가리들부터 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중국말로 이거를 시밍이라 그래요. 시밍. 시명 이게 무슨 뜻이냐. 목숨을 진짜 끔찍하게 아낀다 이거야. 자기 목숨, 자기 건강 끔찍하게 아껴요. 왜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냐. 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겁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중국의 그 공산당 체제 자체가 서로 못 믿는 공포 정치로 굴러가요. 예를 들면 공산당 간부들은 자기 동료, 상급자, 심지어 하급자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밀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숙청당한다. 약간 이런 게 딱 박혀 있어. 그러니까 중국 말 중에 이런 게 시엔샤쇼 웨이창. 내가 먼저 담궈야 내가 이긴다.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당하는 건 나다.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그런 체제인 거야. 중국에 막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맨날 숙청당하잖아. 시진핑이 한 게 그거잖아. 살짝이라도 나한테 위협이 된다. 다 숙청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하든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공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을 수밖에 없어. 생존 본능이니까. 얘한테도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항상 겁먹어 있어야 되고. 왜냐? 그 체제 안에 자체가 그 정치가 공포 정치로 돌아가니까 끊임없는 눈치 보기. 그러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전쟁 같은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예 중에 한 개가 대만 침공이잖아. 근데 제가 항상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가 있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다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만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야. 대만도 지금 무기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막 이렇게 막 뚫어버리기는 힘들 거야. 그렇다고 뭐 일본이랑 미국이 가만히 있나?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먹는 순간 일본이 망해. 왜냐하면 일본이 그 필요한 그쪽 해역이 중국한테 다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그냥 완전 그냥 말 그대로 목줄을 중국한테 잡히는 거야. 일본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데도 많을 거고 중국이 그걸 공격을 했다 쳤어도 그게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은 절대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윗대가 예를 들면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예요. 시진핑이 자 대만 침공을 하자. 지금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침공을 했는데 살짝 이게 어라? 미국이 도와주고 일본이 도와주고 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새끼가 바로 시진핑 숙청해버립니다. 그 밑에가 바로 시진핑 숙청해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구태타 일으키고 바로 이거는 얘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우리는 얘를 숙청했고 우리는 이 조직의 내란 세력을 없애버렸다. 그게 공산당들이 할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지. 우리는 시진핑 같은 그런 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다. 우리는 개혁 개방도 할 거고 우리는 세계와 함께 할 거다. 안 봐도 뻔해. 아니다 싶으면 윗대가리부터 잘라버려야지. 그걸 할 수 있는 애가 누군지는. 뭐 짱요샤. 저번에 영상에서 그거 한 개 짚고 넘어갈게요. 짱요샤 제가 은퇴했다 그랬잖아. 그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어요. 짱요샤 아직 은퇴 안 했고요. 아직 집권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살짝 그때 실수로 말한 것 같은데 그거 짚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짱요샤가 될지 왕양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파벌이 다른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근데 시진핑도 그걸 너무 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걸 모를까? 그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주석까지 한 거 아니야.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정도의 행동까지는 안 할 거라 이거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위 간부들이 자기 목숨을 끔찍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한 거는 일단 뭐 여러분들 뭔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 먹거리 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에는 정말 위험한 먹거리들, 식자재들이 많아요. 농약을 과다하게 넣었다라든지 주사기를 과다하게 많이 꽂은 과일이라든지 찌수, 호르몬 주사를 과하게 때려 넣은 고기를 이런 것들은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안 먹어요. 걔네들이 전문적으로 먹을 음식을 식재료들을 따로 심는 농장들이 따로 있어요. 키우는 가축들도 따로 있고요. 걔네들은 그런 것만 먹어요. 이것부터 자기 목숨을 아낀다라고 이게 느껴지죠. 그리고 일단 중국의 그 시진핑 자체도 어디 나라를 순방 간다, 탐방을 한다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이 한국에 오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모든 동선이 안전해야 되고 시진핑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조금 더 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통제해야 되죠. 도로 통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호까지 다 사람들이 필요하죠. 묵는 숙소의 안전도 다 체크하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체크가 돼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시진핑은 어느 나라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진핑이 한국에 왔다. 아마 시진핑의 동선을 일반인들은 못 보게끔 전 구역을 아마 봉쇄해버릴 거예요. 전 구역을. 그게 뭐냐? 다 시진핑 자기 목숨을 아끼기에. 그거밖에 없어. 자기 목숨을 끔찍하게 아끼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그 대피 문건이 한 게 옛날에 중국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게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 내부 문건 유출에 따르면 전쟁 시 혹은 비상사태 시 간부 대상 비상 대피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뭔가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이랬을 때 간부부터 대피해. 간부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현장을 지휘해야 되잖아. 간부부터 대피해. 핵전쟁, 반란, 외부 침공 발생 시 중앙 간부를 우선 해외나 지하벙커로 피신시키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민중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그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위에부터 살자. 야, 우리 생명만 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해외로 빼놓은 돈이 얼만데 그것만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어. 망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목숨부터.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 간부들은 권력형 자산가 혹은 행정관리형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실전 경험도 없고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안 싸워서 이기자 혹은 싸웠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지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하느냐? 중국은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아. 중국은 미국이랑 전쟁 이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야? 요즘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회색지대 전쟁 혹은 하이브리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중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 즉 비군사적 침투와 영향력 확장 전략 이거를 써요. 소리 없는 전쟁. 그걸로 한국은 지금 많이 당하고 있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 사람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만나자마자 이런 국제 정치 이야기하고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하지만 이건 물어봐요. 제가 누구다 하면 다들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유튜버시구나. 이러고. 그럼 혹시 방송 본 적 있냐? 봤다라고 하면 거기 요즘 이런 얘기는 슬쩍 물어봐요. 요즘 중국이 한국이 집어삼키고 있는 거 이제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느껴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반쯤은 그냥 갸우뚱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국이 전쟁 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집어삼키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정치 개입, 엘리트 포섭.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엄청 키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국을 그냥 중국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한국을 주물락펴락 하려고 그래. 한국에 쓸만한 것들은 다 뽑아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만 그냥 쓰레기만 한국에 주고 한국은 그냥 일종의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부자가 되는 한 도구로 쓰기 위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느냐? 일단 정치 개입입니다. 정치인, 교수, 언론인, 관료에게 장학금, 출장, 투자, 언론 제휴 등의 방식으로 접근, 투자를 하면서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 중국도 많이 투자받았죠, 그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어디서 투자받은지 다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부의 친중 세력들을 우리 사람처럼 그냥 포섭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까고 보면 친중 세력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그냥 보여지게 하지만 얘네들은 뼛속까지 이미 친중이야. 왜? 돈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여론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정책 이런 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 돈 먹었을까?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그 돈을 먹었기에 중국 관련해서 불리한 정책이나 법들은 통과를 하지 않는 걸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알 길은 없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중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한 나라가 어디냐? 그냥 딱 나오면 대표적인 데가 호주, 한국, 대만, 미국. 이미 이런 나라에서는 친중 정치인 스캔들이라든지 유학생 조정이라든지 혹은 간첩 스파이 심어두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 뭐 언론이랑 광고, 뭐 사업체 매입 이런 거는 우리 맨날 기사에서 봐. 중국이 미친 듯이 한국에 지금 대기업에 지분을 확보하고 언론사에 투자를 하고 가짜 언론사를 만들고 군인을 한국 군대에 심지를 않나. 스파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을 사진을 그렇게 찍어가. 근데 잡히면 법이 없기 때문에 또 바로 풀어줘. 이 미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풀려났으니까 또 가서 찍어. 나 이거 그냥 내 취미생활로 찍은 건데. 근데 안에 보면 공항, 비행기 이런 사진이 수천 장이야. 그게 취미생활이야? 그게 말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에 또 어떻게 침투하느냐. 심리전과 여론전 이런 걸 벌입니다. 그게 뭐냐? 정보 조작이랑 선전이에요. 중국 자금이 들어간, 여러분들 중국 자금이 들어간 유튜버, 블로거, 언론사, 학회, 토론회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친중 여론을 조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도 안 되게 중국을 찬양하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뭐 블로거라든지 뭐 어디 학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의심을 해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도 너무 많아요. 저는 보면 티가 나거든요. 이런 걸 저렇게까지 칭찬할 일이 아닌데 티가 너무 나요. 말은 안 하지만 중국 돈 엄청 먹은 티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댓글 부대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에서 가짜 계정 수천 개로 정보 왜곡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 미국은 쇠퇴했다, 중국이 평화를 원한다, 이런 것들. 미국이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보 작업들.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 의존 유도, 정치 압박. 이거는 뭐 1대1로의 나라들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인프라 투자, 무역, 관광객 유치 등 이런 것을 통해 국가를 경제적으로 중국에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해. 야, 뭐 우리 친하게 지내. 야, 우리 이런 거 맺어주니까 오케이. 내가 거기다 투자도 할게. 인프라도 만들어줄게. 야, 중국 우리 사람 많잖아. 우리 단체 관광객 니네 나라에 다 보내줄게. 돈을 벌게 해줘. 그러면서 뭐 이런 거 투자하면서 돈도 빌려줘. 이런 거 뭐 만들라고. 근데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럼 니네들 항구, 이거 통신기지, 니네들 이거 방송국, 뭐 니네들 이거 저거 그거 우리가 쓸게. 사용권 100년 콜? 깡패지. 깡패 짓거리지 그게. 아유. 한국도 조만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들어온다더라. 야, 여러분들 조만간에 한국에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미친 듯이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돈 많이 버세요. 무비자겠죠. 그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무비자 풀어준다면서. 뭐라고? 걔네들 돈도 안 쓴다고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뭘 확보하느냐. 네 번째로는 디지털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디지털 통제력. 예를 들면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을 통해 통신망, 감시망,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데이터, 안면 인식, CCTV 정보까지 중국으로 전송.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도 친중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근데 그거 한국 많은 사람들이 테무랑 뭐 중국에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인적 사항이 거기 다 남을 거 아니야. 틱톡을 쓰든 뭐 중국 프로그램 쓰면 본인의 재료가 거기 다 남아. 걔네들 그거 대놓고 팔아버리잖아요. 필요해? 팔게. 중국 안에서 그걸 다 돌려버려. 그냥 공개돼버려. 여기 팔고 저기 팔고. 근데 한국은 그게 불법이거든. 그래서 한국은 그 회사한테 야, 과징금 얼마네? 얼만데? 얼마라고? 싸네, 줄게. 이러면서 계속 팔아. 응? 그 과징금은 왜 그렇게 싼 걸까요? 그 누가 정하는 걸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민간 가장한 군사 안보 침투. 이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화웨이랑 JTE 등 중국 IT 기업을 통해 가지고 통신망이라든지 감시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혹은 뭐 그 IT 기기들을 화웨이에서 옛날에 해외로 많이 수출했잖아. 근데 나중에 유럽도 선언한 게 중국의 IT 기계들은 쓰지 않겠다. 그걸 알아챈 거야. 얘네들이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다 자국으로 가져가서 쓴다는 걸. 알리 폭풍 쇼핑했다고? 그러니까 알리랑 템으로 쓰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개인 정보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구나. 중국 여기저기에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언제든지 나한테 피싱 전화라든지 사기 전화가 올 수 있겠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방금 얘기한 거, 민간을 가장한 군사와 안보 침투.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이야.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밀 경찰서 있잖아요. 기억해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몇 개 적발됐죠. 그리고 캐나다, 미국에서도 적발됐는데 어떤 그냥 허름한 뭐 식당이었다라든지 어떤 허름한 무슨 마작 센터였다라든지 그런 데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다 중국에서 온 비밀 경찰들이었던 거예요. 그 경찰들을 해외에 이제 심어두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하는 게 어선이나 해양조사선, 민간 항공사, 건설사 등을 통해 군 정보까지 수집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줘. 근데 니들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럼 니들 항구를 내가 쓸게. 항구를 내가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의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는 순간 군함을 정박할 가능이 있잖아요. 군함 정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기는 자기 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중국식 확장. 그러니까 전면전은 피해요. 하지만 뒤에서 몰래 조용히.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아직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하지만 지금 미국은 그걸 알아차리고 엄청 방어하고 있는 거, 한국도 빨리 방어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뭐냐? 중국의 식탁 공격입니다.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거기에 장난질을 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위생 문제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화학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간 보영 시 당신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게 요번에 미국에서 적발한 생물전이라고. 생물전쟁, 곰팡이균을 가져가 버렸어. 이게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 붉은 곰팡이 사건. 그리고 또 그 사건,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거, 미국에서 어떤 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이 없는 한 시골 마을인데 구석탱이에서 발견된 정말 수천 개의 그 병균 샘플이 있었던 생물 실험실, 불법 생물 실험실이 발견된 그 사건부터 섬뜩하지 않습니까?